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세포 분열의 한 종류인 이 체세포 분열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세포 분열하는 모습이죠. 이 두 개의 딸 세포가 지금 막바지 단계에 와서 이것이 뚝 떨어져서 이제 이 세포가 세포로서의 작용을 하겠죠. 뭐 한참 하다가 세포로 작용하다가 또 세포 분열할 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겠죠. 가령 우리 피부 세포 같은 경우, 뭐 소화기관 이런 데 있는 상피 세포들, 자, 이런 것들은 아주 세포 분열이 자주 벌어집니다. 계속 우리 피부가 세포가 없어지면은 우리 무슨 목욕탕에서도 막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빨리 보충이 되려니까 세포 분열이 돼야 되고 그런 경우는 세포 분열이 빨리빨리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 세포들, 뉴런들, 우리 나중에 공부할 뭐 이런 거라든가 이 근육 세포들, 이제 성숙된 근육 세포들, 우리 뼈대 조직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이 때 대부분 세포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이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적당히 이 세포 분열을 많이는 안 합니다만 조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자극이 오면은 어떤 세포 분열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고, 가령 우리가 간이 있으면은 이 간의 30%를 띄어서 무슨 우리 수술 때문에 가는 띄어낸다고 그러면은 이 30%는 다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세포 분열을 자주 하기도 하고, 여기선 자주 하는 편이고, 여긴 자주 하지 않는 편이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쭉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체세포 분열, 우리가 마이토시스인데요. 우리가 이것의 체세포 분열, 이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할 감수 분열, 이런 얘기들이고요. 여기서 지금 체세포 분열은 분열하는 단계에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크로마티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즉 그러니까 복제가 되어 있는 그 DNA가 이렇게 나란히 써 있는 이 상동 염색체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체세포 분열이고요. 이 감수 분열은 이제 상동 염색체끼리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어서 가운데에 이렇게 쭉 서 있는 것이,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테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체세포 분열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요. 체세포 분열 자체는 우리가 PMAT, 자, 이런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데요. 우리가 P는 전기, M은 중기, 그 다음에 A는 후기, 그 다음에 T는 틸로페이스에서 말기.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것은 뚝 떨어져서 두 개의 딸 세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말기의 상태인데요. T로 나와 있는 두 개가 아주 떨어지기 아주 일보 직전에 와야만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다음에 곧바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에 있는 DNA는 이렇게 크로마티드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지금 체세포 분열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의 염색체가 뚝 가운데가 떨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해서 세포 분열이 된 것인데, 우리가 하나 이쪽으로 온 요거 반쪽짜리, 즉 이 세포가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됐겠죠. 이렇게 된 것이, 자, 이 동원체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 동원체 있고, 여기 동원체가 이렇게 있죠. 세포 분열이 돼서 두 개의 딸 세포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또 이것이 이제 세포 분열이 마친 상태죠. 그래서,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중요한 얘기를 전번에 빠뜨렸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의 염색체 수는 하나입니다. 크로마티드가 두 개래도 하나죠. 이거랑 복제가 됐을 뿐에서 DNA 양은 두 배로 늘어났지만 염색체 수는 그냥 하나입니다. 이것도 뭐죠? 이것도 염색체 수가 하나이죠.
이거나 이거나 숫자는 같습니다. 단지 이거는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NA 양은 2배이고 크로마티드도 2개지만 이건 크로마티드가 하나인 크로모솜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크로마티드가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나중에 혹시 혼돈이 되면은 동원체가 있으면 다 하나로 치면 됩니다. 이것도 동원체 하나 있으니까 염색체 하나, 이것도 염색체 하나. 이것 염색체를 2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동원체가 하나니까 역시 하나인 것입니다. 숫자는 안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체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2n짜리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2n이 변하지 않습니다.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고 2n이라고 쓰는 것은 상동염색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상동염색체 여부를 따지지 않고 관계없이 그저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46개 염색체가 그저 쭉 나열이 적도판에 거의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쭉 서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포 분열을 방금 마치고 나온 이 따뜻한 이 딸세포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딸세포 하나가 이제 크로마티드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딸세포는 세포 분열을 방금 마쳤기 때문에 정말 이 어린 나이가 어린 이런 세포인데요. 이제 이것이 일을 하려니까 세포로서의 일을 하려니까 뭐가 되겠죠? DNA가 작동을 해야죠. 단백질도 만들고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 핵 안에 46개 중에서 지금 하나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이제 소세지가 국수로 변해야죠. 염색사로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발현도 되고 세포답게 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우리가 그저 우리 세포 분열은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우리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세포 분열 단계가 있고 세포 분열 100% 세포 분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분열 사이에는 이 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같이 맞물려 가서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지 않다가 다시 세포 분열로 들어가 세포 분열을 마치고 나면 또 간기를 맞아야 돼서 하고 그래서 세포 분열을 영원히 안 할 어떤 뉴런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은 G0라고 그러는데 우리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다시 세포 분열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무슨 조건에 의해서 다시 이쪽으로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조용한 세포로 세포 분열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페이트가 운명이 결정이 된 것을 이 G0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포로서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쭉 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G1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G1은 우리가 이 갭, 어떤 이 간기 갭이죠. 뭔가 사이, 그 사이 중에서 1번 갭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갭 1단계를 거쳐서 이제 여기서는 이 세포가 자라고 이제 세포 분열을 각 마쳤으니까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 미토콘드리아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나눠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성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사가 생겨서 정말 이제 세포로서의 기능을 하고 이런 상태로 변하면서 이제 일을 하죠. 그래서 이걸 G1 단계고요. 이제 이 세포들은 세포 분열을 이것은 오래 갈 수도 있겠죠. 세포 분열을 안 하고 이것은 10시간도 갈 수가 있고 한 달도 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포가 더 필요하다. 어떤 조직이 막 커나가고 이럴 때 이런 상태를 오래 머물 수가 없으니까 또 더 커나가야 된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세포 분열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S 이 단계 요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S synthesis, S 아모리 synthesis 합성, 이 DNA를 복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S기가 되면은 역시 핵에서 DNA가 염색사가 있는데 이것이 복제가 되는 거죠. 우리 복제 잘 알지 않습니까? DNA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풀어져서 이제 옥가자기 단편, 뭐 DNA 폴리머레이스 뭐 이런 것들이 와서 복제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DNA가 여기 G1 강기 단계보다 우리가 S기를 S기가 지나면서 이것은 2배로 늘어난 꼴입니다. 그렇죠? 2배로 늘어난 염색사가 되죠.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세포들은 gap2 아니면 G2 무슨 사이 이런 해가지고 이제 이것은 세포는 계속해서 이 growth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을 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이 이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는 전기가 되면은 세포 분열이 시작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S2기로 와서 여기에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염색사 상태가 되죠. 이건 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G2기를 마쳤을 때 염색사 상태로 되죠. 이제 이것이 세포 분열로 되게 되면은 이제 염색사는 짜리몽땅한 이런 염색체로 돼야 되죠. 이제 여기서 복제가 됐으니까 염색체 양도 크로마티드가 하나가 아니라 2개인 꼴로 됐습니다. 이제 염색체로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변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세포 분열을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포 분열이 구체적으로 벌어지기 사이에 이 간기를 통해서 이 간기가 G1, 이 S기, G2기를 통해서 이제 세포 분열기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의 중요성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것을 더 살피기로 하고요. 우리가 우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체세포 분열이 우리가 이번 수업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분열되느냐, 이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 아니고 이 그 분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분열은 이렇죠. 지금 이것이 지금 여기서 G2기를 마치고요. 이제 이것이 두 개가 이 전기라고 부릅니다. 전기. 세포 분열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분열이 쭉 시작이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서서히 세포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 모습이 염색할 수가 있는 DNA 모습이 보이죠. 그죠? 크로마티드가 2개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전기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염색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염색사에서 염색체로 변하는 것이죠. 염색사가 그죠? 전기에서 변하고 이 두 번째는 이제 핵을 둘러싸고 있던 핵막이 이 소실이 되는 것입니다. 핵막이 이제 또 구멍들이 많이 나와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결국 여기서는 핵막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한쪽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것은 중심체인데요. 중심체라고 센트로솜 이런 얘기하는데 이 중심체에서 이제 밧줄 같은 우리가 마이크로튜블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것이 이제 염색체에 붙어서 염색체를 뜯어내는 이 중요한 이런 밧줄들을 우리가 실은 마이크로튜블 많은 단백질이 엮여서 어떤 밧줄 형태로 이 탄력이 있어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방추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스핀들 파이버 이런 얘기를 쓰는데 하여튼 방추사고요. 이제 중심체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방추사가 서서히 조금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중기가 되면은요, 이 중기가 되면은 염색체가
이제 두 개의 크로마티드를 갖고 있죠. 이거 다 지금 이런 모습을 이런 X차로 보이는데 실제 크로마티드가 두 개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배열이 되는 거죠. 가운데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상동 염색체 여부에 관계없이 46개가 쭉 씁니다.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1번, 2번 염색체 차례로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막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방추사가 중심체부터 계속 늘어나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던 여기가 중심체가 있고요. 그래서 중심체 옆에 중심체 부착점이라고 하는 이 카이네토 코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실제로 방추사 부착점이라는 것이 중심체 양쪽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추사가 지금 여기 중심체에서부터 있었던 방추사가 와서 붙습니다. 많은 작은 단백질들이 수없이 모여서 방추사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이 카이네토 코어 방추사 부착점에 이 털커덩 하고 붙게 됩니다. 바로 중기에서 붙죠. 자, 이 말 쓰기가 좀 힘든데요. 이제 방추사가 키네토 코어 이런 말 쓰지 말고 그저 염색체 접근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 접근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중기고 이제 서서히 이제 중기가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떨어져야 되겠죠. 딸세포 두 개를 만들려니까 서서히 떨어지게 되죠.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에 방추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부착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어떤 이 모터 프로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모터 프로틴이라는 것이 이 부착점 지점부터 해서 이 방추사를 쭉 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동을 쭉 하면서 이 방추사의 길이를 짧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훅이라는 말을 쓰고 아나페이스 훅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방추사를 재미있습니다. 제가 쓰고 조금 지나야지 글씨가 다 나오는데 어쨌든 방추사가 이 짧아지기 셔터닝 돼가지고 이 길었던 방추사가 이 짧아지면서 그러면서 두 개의 염색 분체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말기가 이것이 말기가 되면은요, 실제로 말기랑 가운데 지금 세포질만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포체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엽록체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세포질에 있는 것들도 모든 것이 분해가 될 텐데 나누어져야 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세포질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기랑 세포질 분열이랑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는 다시 핵막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이 세포질에 있는 소기관들은 양쪽으로 나뉘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follow, 좋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해가지고 이제 아주 부착을 시켜가지고 이 두 개의 세포로 이 갈라트려 놓습니다. 중심체에 있던 방추사도 이제 안 보이고요. 이제 여기에 있던 염색체도 이제는 안 보입니다. 다 끝났으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 염색체들이 보이다가 후기까지 보이다가 이제 말기로 가게 되면은 뭐 말기에서도 조금은 보일 수가 있겠죠. 빨리빨리 염색사 형태로 가서 이제 아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다시 세포 분열을 마친 우리 프레시한 갓
태어난 이 세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염색사로 변해야 되는 거죠. 빨갛게 보이는 것은 이거는 우리 지난 세포 공부할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리보솜을 만드는 이 장소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해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 분열을 겪어 나가는 것이죠. 이건 뭐 많이들 들어보시던 얘기겠죠. 자, 이래서 세포 분열이 완성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식물에 있는 세포들인 것 같은데요. 세포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염색체가 이건 염색사로 됐으니까 뭐 많은 것들이 간기에 있는 거겠죠. S기 아니면 G1기, G2기 우리 나중에 다시 공부할. 자, 이것은 후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염색체가 갈라지고 있죠. 이것은 중기일 것 같고요. 가운데 적도판에 가운데 지점에 쭉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것은 막 지금 시작을 하려는 전기 초반이나 말기 후반 이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많은 세포들은 항상 어떤 세포 분열의 이 단계에 있게 되는 거죠. 간기에 있든지, 그죠? 아니면 세포 분열의 어떤 특정한 이 중기 아니면 후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다양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여기 있습니다. 크로모솜이 있고, 센트럴, 중심체가 있고, 방추사가 이렇게 보여서, 여기에 이 부착점이 있고요. 이 키네토코어, 이게 중심체 부착점이라는 데가 있고요. 이 방추사는 실제로 마이크로튜블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많은 단백질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실제로 밧줄 같고 이 탄력이 있는 아주 실제로 예쁜 그림인데요. 마이크로튜블이 어셈블리 이런 것들 계속 붙여서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포 분열의 어떤 이 전기에서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중기에서 이제 털거덩 하고 키네토코어에 붙을 때고요. 그다음 한쪽에서는 이 디스어셈블리 이 줄어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후기에서는 이제 이 방추사의 길이를 짧게 해야 되니까 이 줄어들게 하는 이것이 더 활성화되겠죠. 붙이는 것은 이제 멈추고, 그래서 짧아짐으로 해서 이제 염색 분체가 양쪽 극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자, 여기 하나 조금 딴 얘기긴 한데요. 자, 이것은 우리 이 텍솔이라는 지금 항암제로서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비교적 오래된 그런 약품인데요. 난소암, 유방암, 그런 여성암뿐만 아니라 많은 암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키모, 이 테라피 약입니다. 이 얘기는 이 약이 우리 온몸 전체에 어떤 화학 물질로서 들어가서 우리 온몸 전체에 이 퍼지는 거죠. 비교적 우리 이 전통적인 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거 실제로 식물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식물은 정말 화학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합성을 해서 정말 이런 텍솔이라는 것을 여기에 붙여서, 그래서 이것에 이제 이것을 기능을 망가뜨려 놓는, 이 방추사의 기능이 망가진다면 이 마이크로튜블, 즉 방추사의 길이를 망가진다는 얘기는 세포 분열이 안 되겠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예전 그런 학자들이 바로 항암제, 왜냐하면 암세포들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암세포들은 계속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것이 특징인데, 정말 uncontrolled, 조절되지 않는 세포 분열, 이것이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방추사에다가 이 텍솔이 가서 이것의 작용을 방해하게 되면은 세포 분열을 자주 하는 암세포들이 멈추게 되지 않을까. 이래서 실제로 효과도 보고요. 그러기도 합니다만 이거 부작용이 상당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도 세포 분열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머리털, 피부, 뭐 많은 곳에 있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자주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들은 계속 세포 분열을 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것도 우리 택소를 먹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방해가 받아서 우리 항암 이 암 환자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키모테라피라는 거 우리 온몸 전체로 퍼지게 되면은 이 부작용이 심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가 없어진 암 환자 이 구토가 나고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것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가서 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이 해서 우리 EN짜리가 EN의 두 개를 된 이 딸세포로 만들어가는 우리 마이토시스 체세포 분열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 체세포 분열을 만드는데 우리 간기라는 얘기를 이미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간기의 내용과 이 간기의 중요성 그런 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